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자 임대료를 줄여주자는 취지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거센 저항이 예견돼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020년 12월 14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최대 50%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멈춤법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받은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의 경우 공실로 인해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현실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캐나다는 정부 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하면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긴급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료의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정책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캐나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수입이 70% 이상 줄면 임대료를 65%까지, 봉쇄 조치로 타격이 심할 땐 90%까지 임대료를 보조해줬습니다. 일본과 덴마크 등에서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거나 소상공인 계층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 등이 바람직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이 공공의 이익과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 어떤 특정한 윤리를 직접 강요하는 것보다 공공에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죠. 애덤 스미스의 말대로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합치되려면 그에 맞는 경제적 요인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1860년대 영국 정부는 선주, 선장들과 계약을 맺고 식민지 건설을 위해 죄수들을 호주로 이송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후송할 죄수의 인원과 비례하여 위험수당과 식량, 물, 의약품을 선장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주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치료를 게을리했죠. 이렇게 해도 선장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었고 남은 음식이나 약품을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호주에 도착했을 때 죄수들의 생존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 교회, 정부기관들은 죄수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선주와 선장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생존율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경제학자가 선주와 선장들의 유인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죄수를 이송할 때 영국 항구에서 호송할 숫자가 아닌
호주에 도착한 뒤에 생존한 숫자로 운반대금을 계산하자고 한 것이죠. 그 제안대로 시행하자 죄수 생존율은 98%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선주와 선장들의 도덕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수와 함께 무사히 호주 항구에 도착해야만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선주와 선장들이 정원에 몇 배를 태우고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좋은 음식도 제공하지 않아 승선한 많은 죄수들이 병들어 죽었었습니다. 이제는 죄수들을 호주까지 많이 데리고 갈수록 이익이 되니 좋은 음식과 위생시설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할 유인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